주식시장의 혼란이라 끈적한 이것 섬뜩하다. 일단 끈적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4월 예상 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을 했는데 5.5% 전망했습니다. 안 떨어져요. 이게 3월에 5.6%인데 4월에 5.5% 전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근원이라고 붙었죠. 근원이라는 건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 빼고요. 또 죄송합니다.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를 빼고 물가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4월에도 5.5%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6.6%였던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금 1월에 5.6%까지 떨어지더니 5.6, 2월에 5.5, 3월에 5.6, 4월에 5.5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고공행진이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가 지금 3월에 5.0%까지 떨어졌고요. 4월에도 5.0%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습니다. 5.5%까지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끈적한 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끈적한 이 기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끈적하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스티키해서 끈적끈적해서 안 내려온다는 뜻이 물가가. 이거는 여러분 시장에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시장에 저는 위협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도.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금리를 올렸으니까 지금 물가가 내려와 줘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물가가 안 올라와. 그러면 오일 쇼크 때처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일 쇼크 때처럼. 오일 쇼크 때 어땠습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어요. 야 다행이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참을 지났는데 다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폭등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말입니다. 이게 20%까지 나중에 최종금리가 22%까지 올라갔습니다. 22%.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거든요. 지금 이 끈적한 물가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사실 시장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뜻이지요. 저성장 고물가 말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그냥 벌써 걸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이게 블루칩 지수입니다. 0.17 떨어졌고요. 55.69가 빠져서 33,618.69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도 이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5%가 떨어졌고요. 1.87이 빠져서 4,138.12로 마감했어요. 그죠? 강보합으로 마감했을 정도입니다. 그냥 안 올라갑니다. 시장은요. 여기에다가 나스닥 종합지수 여기는 기술주 중심입니다. 0.18% 상승을 해서 21.51이 올랐고요. 12,256.92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도 크고 또 혼란감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지표 자체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비농업 고용 인구는 25만 3천 명 4월에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4%,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니 뭐 고용이 좋은데 왜 이렇게 걱정이야?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 4월에 4.6%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거든요. 보면 3월에 3.6까지 떨어졌다가 4월엔 오히려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싸늘해지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예,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황이 열악하게 되면 또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연방준비제도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어떻게든 또 움직일 겁니다. 기준금리를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많이 올리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기준금리를 5.25%가 최종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6월에도 0.25%를 올릴 수 있다. 6월 14일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표 자체가 솔직히 우왕좌왕이 지표가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게 그런지 잘 분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서비스업은 좋아지고 제조업은 나빠진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조업의 어떤 상황이 예전만큼 분명히 못하고요. 서비스의 상황은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니까 서비스업에서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 점점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고용이 일어나는 것도 서비스 쪽에서 일어나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서비스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떤 상황을 이제는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장의 대혼란은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 안 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는 저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제조에 대한 어떤 상황이 결국 서비스로 다시 전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제조업의 위기가 서비스로 전이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요. 지금은 거꾸로 또 제조업의 어떤 위기가 서비스로 또다시 전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나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장이 시장의 어떤 지금 뭐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을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야, 이게 뭐 시장이 왜 이래? 아니 뭐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빠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요. 현재는 시장이 좋아요. 현재는 시장이 좋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게 혼란의 양산은 우리나라에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저는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급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장을 관망하면서 요즘은 시장을 즐기는 게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식을 저축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저축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는 시각에서만 보시지 투자한다는 시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투자보다는요. 관망세, 관조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금은 계속 쌓아가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